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천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안두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송이고요. 네, 이부는 제가 실제로 투자했었던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투자 이야기잖아요. 자기 돈이 얼마가 들여서 얼마에 세를 맞췄고 얼마를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이제 투자 이야기 실제적으로 투자했었던 돈이 나오는 이런 방송이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이제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이제 가장 많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투자한 물건이 뭐 엄청난 대단한 돈을 벌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좀, 뭐 당당하게 내놓을 물건은 아니지만 그냥 제 이제 솔직한 방송 경매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변화된 점을 이제 방송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린 물건은 이제 제 첫 투자 물건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 수원시 건선동에 있는 이제 오래된 밤지하 빌라입니다. 지금 물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전용이 이제 59.98제곱미터, 한 전용 18평, 대지는 한 9평 정도 되고요. 반지하 치고는 이제 꽤 큰 물건이죠. 연식은 93년식,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수원시청역에서 한 도보로 한 900m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건이었고, 제가 당시에 이제 이 물건을 입찰 봤었던 이유는 일단은 이제 수익률표를 돌렸을 때 월세 수익률이 이제 괜찮았고, 또 이제 이 물건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언젠가는 이제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었기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물건 주변으로 해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수원시청역 인근은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졌고 입주 예정이고, 지금 이제 아파트 짓고 있는 블록도 있고, 이런 걸 이제 현재 지도도 다음 지도나 이제 네이버 지도로 보면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은 그 재개발이 진행 중인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블록 물건인데, 이 물건을 언젠가는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 무너질 때까지 가지고 가면은 이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가정하에, 그리고 이런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세를 놨을 때 이제 월세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요 당시 요 감정가가 이제 8,700만 원이었는데 제가 낙찰은 7,312만 원에 받았고요. 이전 비용, 법무사 비용이나 취등록세가 한 161만 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 한 126만 원 들어서 이제 총 투자 비용, 총 들어간 비용이 7,599만 원, 7,600만 원이 들었고, 제가 대출을 당시에 이제 6,09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를 이제 1,300에 40에 세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209만 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투자금 한 1,509만 원에서 세입자 보증금 1,300만 원을 빼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은 209만 원. 거기에 월세 40만 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적으로 남는 돈은 24만 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이제 137%가 나온 물건이고요. 137%라고 하면은 1년만 이제 지나면은 제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는 그런 그런 이제 수익률이라서 이제 괜찮은 이제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받았던 물건이라서 현재는 제가 한번 이제 대환도 했고 이 대출 이자도 현재는 꽤 높아서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순월세가 수익률이 요 정도는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냈던 은행 보니까는 지금 이 물건에 대한 대출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 세입자는 현재 계속 이 초반에 이제 세에 맞췄던 그분이 계속 거주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뭐 그래도 40에서 30 빼도 매달 10만 원이 남고 제가 들어간 돈은 이미 모두 다 회수했기 때문에 언제 뭐 이 물건이 이제 재개발 될 때까지 쭉 가져가더라도 저한테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된 거죠. 네. 첫 번째는 이런 물건이었고,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갭 투자를 한 아파트 물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이제 9일역 인근에 있는 그 주공 2차 아파트인데, 제가 당시에 요 물건을 전세 1억 7천을 끼고 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뭐 취등록세나 뭐 법무상 비용 합쳐서 한 2억 1천 정도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갭이 한 4천만 원 정도 제 돈이 묶였었는데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9월에 전세를 이제 2억 3,100에 맞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현재는 이제 제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한 상태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재건축이 진행돼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인 물건이고요. 이게 지금 실거래가는 이제 작년에 실거래가가 된 물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그때 이 같은 평수 여기 물건 내용을 설명 안 했구나. 여기 87년식의 이제 726세대의 주공 2차 아파트고 전용이 15평, 방 2개, 거실, 화장실, 베란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된 게 이제 한 8억을 좀 넘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서 현재는 한 7억 5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아직 제가 실제적으로 매도는 안 해서 이제 실제로 시세 차익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현재는 예상 시세 차익은 예상 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재건축까지 진행해서 나중에 자기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넓은 평수의 물건을 받을 신축 아파트로 이제 분양받을 계획인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세 번째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 세 번째 물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요거는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있는 빌라고요. 전용이 76.7제곱미터, 23평. 요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대지권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대지는 한 17평 정도 되는데 요건 대지는 큰 의미가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원에 있는 이런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은 이제 대지권이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은 대지권 보통 그때 정도 간평을 맡기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건물에 대한 가격은 거의 없고 결국은 다 땅값이거든요. 대지권. 그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서울 도심지에서 이제 재개발을 바라보는 물건을 투자하신다, 구축 빌라를 투자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대지권을 좀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약간 이제 지방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지권은 그렇게 큰,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대지권을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대지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감정가가 1억 9천에 나왔던 물건이고, 최저가가 9,300, 두 번 유찰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1억 4,600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요. 이제 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물건이 많고 대출 금액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경락자금 대출을 하나씩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DSR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그 이상 이제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매매 사업자를 낸다든지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법인을 내서 법인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 물건이 이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1억 4,64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이전 비용 232만 원, 명도 수리 비용 300만 원 들어서 총 투자금이 이제 1억 5,172만 원이 들었고요. 대출이 1억 2,400 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실투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실투자금은 2,772만 원에 요 세입자를 이제 제가 3,000에 65에 받아서 이 실투자금 2,722만 원에 세입자 보증금 3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돈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228만 원이 오히려 돈이 플러스 되고 월세 65만 원에서 대출 이자 39만 원 빼고 매달 26만 원이 남는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대단히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지면 가지고 갈수록 이제 매달 이제 들어간 돈 없이 이제 월세가 남는 물건이라서 장기 보유하려고 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법인 물건에 대해서 종부세가 엄청 강화했었잖아요. 지금 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법인세를 2021년도에 이 물건이랑 다른 법인 물건 몇 개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 종부세가 1,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종부세를 내면서 이 물건을 법인으로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물건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은 제가 2억 2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억 4,640에 받아서 2억 2천에 매도를 하게 됐으니까 이전 비용이나 명도 수리 비용을 빼면 한 세전 한 7천 정도? 그 정도 이제 남게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입하고 수리하고 세 내고 매도까지 이제 한 사이클을 다 돌려본 물건이라서 어느 정도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물건이고 또 시세 차익도 나쁘지 않게 본 물건이라서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나는 물건입니다. 자, 지금 오늘 녹음 방송에는 제가 투자했던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도 좀 창피하긴 해요. 저희 협회에는 저보다 더 많은 이제 월세 수익을 갖거나 더 큰 시세 차익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런 좀 작은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약간 창피하긴 한데 이제 저의 이제 솔직한 투자 이야기, 경매를 하게 되면서 바뀌게 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모두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이런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제 경매 팁에 대해서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경매 팁에 대해서 이제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